네, 인천 기술사 학원입니다. 137회 토목시공 기술사 1교시 문제 중에서 요 12번 도심지 도로터널 굴착 전 시행하는 연도변 조사. 그래서 요거 이제 풀이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강생 전용 카페죠. 그래서 직강,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 카페예요. 여기 이제 모범 답안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147회 문제에 대한 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도심지 도로터널 굴착전 시행하는 연도변.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 사항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불리는 말이 있네요. 근데 이 말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서 지장물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는 그 범위 내에 해당하는 곳에 어떠한 공사 중에 변형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민원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 조사를 한다. 뭐 공사하다가 뭐가 좀 균열이 발생하면 저희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쓰는지. 개요 공사 전 제가 이제 한자를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쓰십시오. 범위 내에서 지하 안전성 평가를 당연히 해야죠. 터널이니까 평가 항목에 있습니다. 이 평가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래서 이 터널 굴착 전에 시행할 때 이런 이야기도 같이 집어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조사니까 왜 해야 되느냐, Y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써봤다. 결국 뭐 이 주변 구조물 현황 조사. 그래서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건 1950년에 지은 거, 어떤 거는 2008년도에 지은 거. 내진 설계 기준이 달랐을 때 지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럼 그거에 따라서 조사 항목도 조금씩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적어놓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계측 관리 시설물 지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터널에서 배웠을 때 터널의 계측을 하는 요 범위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터널을 종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굴착을 하다 보면은 요 상방 굴착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 하부 굴착 여기를 기준해서 뒤로 어디까지 해야 된다라고 계측 관리 범위가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해당하는 모든 지정물을 우리가 지정해야 되겠죠. 관리해야 될 것을. 그거를 우리가 연도변 조사해야 되는 항목에 목적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 안정성 평가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고 요 민원이라는 말이 좀 한번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민원 대비 자료 확보. 그래서 그러면 이 조사를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평가 지역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수치 해석이 필요하면 하고 지하 안전 평가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거에 따른 자료 수집을 특별히 더 할 게 있으면 더 하고 설계 도서 기준 그리고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까지 결과 정리하고 보고해주면 된다. 뭐 이 순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 난 안다 라는 거를 보여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조사를 할 것이냐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굴착 영향 범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조사를 하면 좋다 이거죠. 이 조사 내용은 사실 되게 많아요. A4 종이 한 장에 이야기하기가 너무 많아. 다 이야기를 못해.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하고 되게 중요한 사항들이 뭐다 라는 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은
매우 좋겠죠. 그래서 범위 내 어떤 지작물이다. 요 1번은 내 1번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어떤 파괴선 영향선을 내가 그렸는데 그거 안에 들어오는 지작물은 조금이라도 걸리면 이거 좀 걸렸죠. 요거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떤 구조물, 지하 구조물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 그러면 얘 터널 자체는 소성압이 주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성압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흙들이 터널 쪽으로 나중에 밀려 들어오려고 할 거니까 터널을 뚫기 전에 지하 구조물이 어떤 식으로 초기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예측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 이제 기존에 말뚝이 있었는지, 아니면 기존에 여기가 그냥 직접 기초로 해서 콘크리트를 통으로 쳤는지, 뭐 등등등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말을 쓰는데 그냥 쉽게 그냥 한글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까지 같이 쓰면 좋다. 우리 토목 하시는 분들이 학부 때 배웠었던 어떤 기호가 있다면 기호를 써 주시면은 좋겠죠, 그죠? 뭐 수평변이든 수직변이든 아니면 퉁쳐서 그냥 변이라고 설명하든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도 돼요. 똑같은 말이야 사실은. 그죠? 그래서 어떤 기호가 돼도 좋으니 꼭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써야 기술사 같이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말로만 그냥 주절주절 쓰는 답안이 있어요. 그렇게 쓰지는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도로 침하 상태입니다. 이 지금 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이제 BTO 사업이라서 뭐 이 도로를 BTO 사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하고 있다든지, 뭐 익산청에서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그 관리 주체가 야 이거 무너졌어 이거 해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하 상태를 미리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하 수위가 변화가 예측이 된다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하 수위에 따라서 뭐가 지중에 감마 T 값이나 뭐 감마 T 값이나 감마 SUV나 뭐 자꾸 뭔가 흙의 단위 중량이 바뀔 거 아니에요. 흙의 단위 중량이 바뀐다는 것은 흙의 유효 응력이 자꾸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어떤 구조물에 대한 크랙, 기존에 뭐 크랙이 1cm가 있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뭐냐? 도심지 도로 터널이죠. 그럼 이 도로 터널은 토피가 적은 터널일 수도 있고 토사내하는 터널일 수도 있을 거고, 개착 터파기 터널일 수도 있을 거고, 쉴드 같은 어떠한 쉴드나 TBM 같은 그런 기계식 굴착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암인데 나툼일 수도 있겠죠, 그죠? 요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하는 답안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것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느냐? 초기 응력치 해서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니까 그냥 이 응력이라는 말을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쓰셔라. 아무 상관없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이제 토질에서 나와요. 근데 토목시공 기술사 가르치는 학원들이 이런 말 잘 안 쓰죠. 쓰십시오. 그냥 갖다 붙이세요. 채점 위원님들이 썼으니 뭐 아는 거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뭔가 내가 관리를 한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 좀 써주시면 좋을 거고요. 대표적으로 터널에서 이거랑 비슷한 관리 대장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막장, 관찰, 기록지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시공 중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지하 안전 영역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소규모가 됐든 뭐 본 규모가 됐든 본 평가가 됐든 뭐가 됐든 평가를 받아야 될 거예요. 예. 보고서를 공증해 놓으면 참 좋겠죠. 예. 민원인이 야 니네가 파다 보니까 8월 25일 날 굴착을 했는데 우리는 8월 1일까지 내가 본 것도 크랙이 원래 없었어. 근데 공중한 서류를 보니까 원래부터 크랙이 있었던 건데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맨날 시공사만 어떻게 주고 어떻게 맨날 시공사만 죽으라고 해요. 시공사도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시공사가 잘못하지 않은 것은 누명을 씌우지 않는 것도 되게 좋겠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이런 조사 방법이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꾸미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